50억이냐 10억이냐 그게 굉장히 임의적이잖아요. 50억에서 10억 내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 거다. 그러면 주식 떨어질 거다. 그런 거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펀더멘탈한 거는 한국 기업이 변해야 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규제라든가 이런 거 다 많이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기업이 정말로 주주들의 이익을 정말 대변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없으면 주시장이 5천이 되건 6천이 되건 아무 의미가 없죠. 진정한 금융 강국이 되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좋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8월 1일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공행진하던 한국 증시가 거의 4% 정도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그 이유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제 그거는 일단락 된 건가요? 지금 어쨌든 코스피가 다시 3,200 정도 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팔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고 한번 그렇게 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쉬운 거는 그 한국에 지금 5,000포인트를 언제 뚫느냐.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결과물이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장이 정말 건전한 한국의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세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디스카운트가 된 원인이 뭘까? 결국은 그런 세법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그 금융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기업 지배 구조의 열악성, 근데 제도의 미흡, 주주들의 어떤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시장, 그런 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들이 뭐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제도 미흡이라든가 주주 환원 같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다 해결되면 JP모건이 말한 2년 내 코스피 5천이라는 파격적인 전망, 이것도 실현 가능할까요? 어느 거나 실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뭐 2년 안에 될 거냐 3년 안에 될 거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지금 3천에서 5천으로 갔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주식시장이 또 하나 먼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것처럼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확실하게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또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로드쇼도 해야 돼요.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변한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또 국내 자본도 들어오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진정한 5천이 되거나 6천이 되거나 할 수가 있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당장은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던데, 그 이유는 뭐고, 한국 증시가 그러면 선진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갖춰야 할 근본적인 조건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에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13% 될 거예요. 중국이 제일 많이 편입돼 있고, 근데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모든 전 세계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를 한국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비중이 1% 밖에 안 될 거거든요. 2% 많아요. 그러면 외국의 디벨롭드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한다고 그래도 한 10개 회사? 너무 작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그러면 이머징 마켓은 모든 한국 투자에서 빠져나가고, 새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거다, 그거는 너무 성급한 생각이라 이거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네요. 훨씬 안 좋죠.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국이 너무 작다 말씀이셨는데,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하시던데, 이런 가치평가의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 그러면 이 격차를 해소할 방법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현금이 많았을 때 정말 배당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주주들이 불만이 있을 때 어떤 해소 방법이 있느냐,
또 이사회가 정말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반영하느냐. 그게 다 의문점인 거죠. 그러면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에.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수가 있는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젊은 사람들한테 너 그 꿈이 뭐냐? 그러면 미국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원하는 게 의사가 되는 거고, 그 사교육 반들하고 저번 밤 11시까지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투자가들이 많은 거죠. 그거를 해설해야 돼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세제 개편안 중에 하나일 텐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금 10억으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매도 물량 출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50억이었는데 요거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한국, 원래 미국에서 또 대표님은 금융계 계셨으니까 한국 기준했을 때 얼마 정도 해야지 정말 적당할까요? 아니, 저는 50억이냐 10억이냐 그게 굉장히 너무 임의적이잖아요. 100억이 맞아요, 50억이 맞아요, 10억이 맞아요. 그건 너무나 그런 어떤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50억에서 10억 내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 거다. 네. 그러면 주식 떨어질 거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 아닌가요? 아니,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4% 빠질 정도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굳이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펀더멘탈한 거는 한국 기업이 변해야 되고, 네. 한국 자본시장이 규제라든가 이런 거 다 많이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주식에 투자가 들어오냐,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부족하죠. 갑자기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세제가 뭐 이상하게 나오거나, 또 어떤 의지가 별로 안 느낄 수가 있죠. 모든 주식은 다 센티멘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에 투자하면 이 기업이 정말로 주주들의 이익을 정말 대변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없으면 주시장이 5천이 되건 6천이 되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저는 그거를 정말 진정한 금융 강국이 되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아까 전에 기업 지배구조든 제도 미흡이든 주주 환원이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모르지 않죠, 정부도. 기업도 모르지 않을 거고 개인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을 했어요. 상법 개정해야 된다. 네. 주주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사회가 충성하는 거.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한 20년 걸렸지만, 그 다음에 텐더 오퍼,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잘못된 편견, 그래서 대주주만 이익 보는 거에서 지금은 공개 매수를 의무한다든가, 또 자사주 소각한다든가,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식시장이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의 미래에 금융산업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그런 공감대가 돼야지 새로운 개혁을 할 때 힘이 받쳐주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돼야지 한국 증시가 뭐 4천이든 5천이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장을 보니까 코스피 3,200과 코스닥이 한 800 정도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한번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정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네. 새로운 성장 AI라든가 그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 그러나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 그동안 소외된 것도 사실이죠. 소외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이제 성장, 아주 새로운 산업,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국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싼 주식이 많은 거예요. 프라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저는 그 포텐셜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만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잘 된다, 그것을 한 템포 좀 씌워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비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선 컨트롤리언,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에 베팅을 하는 투자가가 거의 많은 경우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국민연금조차도 한국 주식 안 하잖아요. 좋은 사인이에요. 한국 주식이 싸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에 너무나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점차 지분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노후를 위한 건데 한국 주식이 10%만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얘기는 한국을 안 믿는다, 이제.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지 모를 상황이 오는데, 네. 한국 주식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지금 주식시장이 한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거든요. 미국도 20년 전에 보세요. 형들이 작았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면 한국 주식시장이 훨씬 커질 텐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 낫지. 한국은 어차피 뭐 잘 못 될 거니까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포텐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럼 한국 주식에서 가장 포텐셜 있는 섹터라고 말해야 될까? 어떤 쪽을 가장 좋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많죠, 이미. 그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자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네. 쉽빌딩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인터넷 회사도 있고 네. 구글이 아니라 저기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있는 나라는 드물어요. 근데 다 포텐셜이 있죠. 포텐셜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결국은 미국처럼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죠. 우리 창업이 많이 나와요. 창업 정신이 필요하고. 네.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한국만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가 K-팝도 있고 K-푸드도 있고 다 잘하는데 K-캐피탈리즘, 금융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후진 형태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한국이 왜 금융이 발달하지 못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똑똑하고 한국 사람처럼 영리한 민족이 없는데 안전하고. 근데 금융교육을 안 한 탓이죠. 그러니까 금융교육만 하고 금융을 중시하고 네. 거기에 투자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러면 생태계 가면 시가총액이 지금 한국이 2,000조인데 3,000조, 4,000조 되면 5천만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4,000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안 하죠? 그거는 뭐 그냥 한국 기업이니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 싸고 그다음에 한국의 돈인데 한국 국민들의 돈인데 그걸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한다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너무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 가면서 수익률이 좋을까 한국에 가면 수익률이 좋을까 이런 걸 접근하면 안 되죠. 근데 국민연금도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해야 되는 것들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완전히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이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애는 가망이 없으니까 옆집에만 투자하겠다는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얻는 수익이 국민들한테는 갈 수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개런티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뭐 미국이 더 좋았다고. 그렇지 않죠. 20년 보면 한국이 더 좋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짧은 시각에 짧은 논리, 잘못된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당연한 거지. 닭이 먼저 날개리 먼저냐 문제인데 한국 기업 지배구조도 문제였죠. 네. 그렇지만 길게 보면 한국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경쟁력은 점점 뒤처지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조차 한국 기업에 투자 안 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 그럼 한국 포텐셜이 이제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제가 상반기 가장 뜨겁고 하반기에도 뜨거울 수도 있는 주도주 하나씩 여쭤보면 방산기업들은 계속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방산주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 그럼 투자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네. 너무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벌겠는데 외국 투자가들은 잘 투자 안 할 거예요. 무기 만들거나 이런 거는 외국 투자가들은 많이 투자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떠나서 전망을 바꿀 수 있죠.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 못하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유엔하고 그런 협약을 맺습니다. 외국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ESG잖아요. 담배 회사라든가 술 만드는 회사라든가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가능한 투자를 못하게 하는 협약을 맺죠. 그러면 이제 조선 측면에서 얼마 전에 한미 관세 협상도 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선주 섹터가 굉장히 수혜를 받는다고 이제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MRO 사업과 군함 건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주가는 미래 가치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국의 조선 산업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은 굉장히 하향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니까 시너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AI 시대에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원전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요즘에? 그러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원전을 다시 지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원전을 안 하겠다는 나라들도 이제 원전의 필요성을 느낄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도 기회가 있겠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가 굉장히 뜨겁고 뭐 조선, 방산 같은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언제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세계 조방원이라 불리는. 좀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가격 부담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너무나 민감하게 막 짧은 시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정말로 5년 정도 계속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